안녕하세요, 심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일 문의가 많이 오는 차종 중 브랜드가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진단 시스템이 타 차종이랑은 좀 많이 다른 이제 아우디와 폭스바겐에 관련된 좀 영상을 남길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아우디 폭스바겐의 패드 교체에 관련된 후방 브레이크 개폐 작업에 관련된 작업의 그 순서를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보제로 사용할 차는 이제 아우디 A7으로 이제 7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순차적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의 영상을 좀 제작을 많이 할 예정이 있어요.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트랜스미션, 바디 컨트롤, 그 다음에 소모품 유지 보수 등등에 관련해서 타차종이랑 좀 차별화된 진단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에 관련된 진단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아마 전달을 드릴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차량에 직접적으로 진단기를 연결해서 아우디 폭스바겐의 패드 교체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로 오시죠. 자, 우선 아우디 폭스바겐에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근무를 하면서 약 한 10년 넘게 하루에 평균 4통 이상 연락이 와서 문의를 해주시는 게 이 아우디 폭스바겐 차종의 패드 교체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생각보다 알면은 굉장히 간단한데, 모르면은 어떤 식으로 이 방법을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가 좀 약간 복잡한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이제 정비 교육을 한번 지회별로 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이 아우디 폭스바겐의 이런 진단기 활용이라든지 정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중에 패드 교체 방법의 절차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 무조건 후방 브레이크에 이제 피스톤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브레이크, 이제 풋브레이크를 작동했을 때 이제 그 후방 브레이크가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다가 이제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이용해서 주차 브레이크를 활성화시키면 회전 운동을 토대로 해서 제동을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피스톤과 모터를 분리하지 않으면 신품 패드를 장착을 못하기 때문에 진단기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첫 번째 무조건 키 온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키 온이 된 거는 계기판에 이런 경고등이 다 점등이 되고, 이 상태에서 전제 조건 또 하나, 하단에 이제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이렇게 해제를 하시면 이제 계기판에 P 경고등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단기를 연결을 해서, 자, 진단 쪽으로 들어가서, 자, 차종 브랜드 아우디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아우디에서 이제 자동 선택을 클릭해서 차대 번호를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는 저희 뭐 BMW의 스펠링 하나와 숫자 두 자리로 나타내는 바디 형식, 뭐 F10이라든지 F01이라든지 뭐 G30이라든지, 벤츠에 이제 W를 동반한 숫자 세 자리, 뭐 W2 하나, W2 하나 둘처럼 아우디도 이제 90년도에도 존재하는 A6가 있듯이 이제 19년에도 A6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 기준을 나누는 게 항상 차대 번호의 7, 8번째가 이 차량의 오리지널 네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아우디 A6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백 모델인 아우디 A7이고, 이 차량은 바디 형식이 독일에서 생산된 아우디 4G라고 나타나 있는 게 이 차량의 진짜 실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대 번호가 필터링이 되고 OK를 누르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아우디 A7 스포츠백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나오면 제일 이제 문의가 많이 해주시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우디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이제 현대 차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아 차종이라든지 국산 차종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서비스웨이나 이런 부분에 뭐 회로 및 정비 지침을 확인할 때 뭐 제네시스 차종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엔진 형식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아우디 폭스바겐의 엔진 형식을 나타내고, 좀 이따가 사진으로 첨부를 할 건데,
차량 스페어 타이어 안쪽,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안쪽에 차량 재원표를 확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는 CDU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 형식 같은 경우는,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 형식 같은 경우는 CDUD 3.0 TDI 180kW의 마력을 가진 차량의 엔진을 이제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고, 만약에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 안쪽에 차량 재원표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에 원동기 형식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마저도 만약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좀 부득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일 이제 근접한 3.0 TDI 나와 있는 이제 마력별로 이제 부가 기능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근접한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CDUD로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나오면 진단 합 펑션, 가이드 펑션,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우선적으로 이 차량의 패드 교체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메인터넌스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합 펑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오일리스의 파킹 브레이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어댑테이션에 관련된 인젝터, 이 부분이 이제 유럽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소모성,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메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에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브레이크 전자장치 핸드 브레이크라는 게 나오는데, 저희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럭셔리 브랜드라고 해서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동일한 차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ECU인 이제 19번의 게이트웨이라는 컴퓨터가 각 컴퓨터의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적으로 계기판에 경고등을 띄우면서 소비자에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스터 ECU인 캔 게이트웨이가.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03번이 있고 53번이 있는데, 얘는 아우디 고유의 그 마스터 ECU로 이제 연결되는 주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03번 브레이크 전자장치가 아우디 A3건 아우디 A8이건 어떤 차종을 막론하고 03번은 브레이크 전자장치가 되는 거고, 53번 같은 경우도 무조건 핸드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컴퓨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마스터 ECU에서 관할한 고유의 어떤 모듈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듈의 번호 및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둘 중에 어디로 진입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브레이크 전자장치는 아우디 A3, 골프, 그 다음에 여기 2017년부터 이제 출시되는 폭스바겐 차종의 브레이크 전자장치에서 파킹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까지 제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53번은 방금 말씀드렸던 아우디 A3와 골프, 그 다음에 폭스바겐 신차를 제외하고 아우디 A4, 아우디 A5, 뭐 T구안, CC, 아우디 A6, A7, A8 등 이제 주차 브레이크 모듈을 다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두 개의 모듈이 서로 캔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송수신을 받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이 03번 브레이크 전자장치로 클릭해서 접속을 해도 이 차량은 핸드브레이크 모듈, 브레이크 전자장치 모듈 두 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 되고 부가 기능까지 진입이 돼요. 하지만 말 그대로 이 차량은 브레이크 전자장치인 ABS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서 브레이크 패드 교체 모드로 진입하게 되면 기능이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경고 문구를 띄우죠. 그러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패드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레이크 전자장치 ABS에서 03번 ABS에서 제어하는 차종은 아우디 A3, 뭐 골프, 폭스바겐 신차종, 그 외의 차종은 무조건 핸드브레이크를 선택해서 진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아우디 폭스바겐의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의 모듈의 번호는 53번입니다. 영어로 표출되더라도 혹시라도 파킹 브레이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53번을 꼭 잊지 마세요. 자, 핸드브레이크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세요 라고 하는 작동 가이드가 있는데, 자,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OK를 누르고, 파킹 브레이크를 해제하라는 의미는
브레이크를 밟고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하단으로 누름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파킹 브레이크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 자, OK를 누르면, 자, 뒤에 지금 안 들리시겠지만 지금 피스톤에서 모터가 분리되는 소음이 났고, 자, 이 계기판을 보시면 이렇게 피가 깜빡깜빡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피스톤에서 모터가 분리가 되고, 만약에 이제 캘리퍼를 분해를 해서 이제 피스톤이 압착을 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 진단기를 활용하는 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패드 교체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피스톤에서 모터를 분리하는 작업도 있지만, 하나의 오토 홀드를 방지하는 부분의 기능도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키가 온 상태가 되어 있으면 요즘에는 배터리 세이버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스톤의 캘리퍼가 다 실제적으로 캘리퍼가 분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즘에는 자동으로 장시간 키 온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오프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키가 오프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경우에 차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캘리퍼가 분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전원이 다 이제 키 오프가 되고 그 다음에 파킹이 작동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에 또 위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우디 폭스바겐 차종은 키 온 상태에서 진단기를 활용해서 오토홀드와 그 다음에 패드 교체 모드를 진행을 해주시고, 항상 이 모드가 진입이 되게 되면 키를 끈 상태, 키 오프 상태에서 분해 조립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만약에 이제 분해 조립 작업을 끝내고 신품 패드를 이제 장착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다시 키 온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조립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도 이렇게 파킹이 깜빡깜빡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진단기를 다시 켜서, 자, OK를 눌러서, 자, 서비스 위치에서 나갑니다. 지금 뒤에 들리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지금 다시 피스톤과 모터가 조립되는, 이제 결합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파킹 브레이크를 적용하세요 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상단으로 당기게 됐을 때 파킹 브레이크가 올바르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눌러서 해제를 시키고 경고등이 이렇게 소등이 되고, 자, 여기에서 다시 파킹 브레이크를 장착을 했을 때 경고등이 뜨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디 정비 지침서에서 파킹 브레이크의 장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5번 정도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있고 피스톤이 있으면 방금의 이제 작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위치를 당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장력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정비 지침서에서는 좀 강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패드 교체를 다 하시고 작동 유무 판단을 하시고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위로 이런 식으로 한 5번 정도 당겨 주시면 장력에 관련된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후방 브레이크 패드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빨리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세요 항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자, 여기 EPB 펑션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진단기를 연결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IG2 키 온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를 스위치를 이용해서 분리해라, 말 그대로 해제해라. 자, OK를 누르시면, 자, 그럼 여기에 저희가 영어 단어에 관련된 부분에 이 두 문장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타트 브레이크 패드 체인지, 말 그대로 브레이크 패드 체인지를 시작한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한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완료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오픈과 클로스. 그러면은 패드를 교체를 할 시에는 오픈을 해주시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클로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서,
첫 번째, 교체를 하기 전에는 뭘 해주셔야 돼요? 1번을 클릭을 해서 스타트 브레이크 패드 체인지 이렇게를 누릅니다. 그러면 뒤에 소음이 지금 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P 경고등이 깜빡깜빡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꼭 키 오프를 하고 동일하게 작업을, 분해 조립 작업을 해주시고, 그죠? 조립이 끝난 다음에 다시 키 온을 해서 다시 동일하게 EPB 펑션으로 들어가시면, 자, OK를 눌러서 동일하게 진입을 해주세요. 자, 이제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스타트, 오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클로즈, 엔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번에는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2번. 이렇게 누르면 실제적으로 지금 다시 브레이크 패드가 교체가 되고 피스톤과 모터가 결합되는 소음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소등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 패드 교체 작업은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전제 조건은 무조건 키 온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고, 브레이크를 밟고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눌러서 실제적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고, 자, 어디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 확인할 때 무조건 03번 ABS 시스템이 있고 53번 주차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데, 03번에서 제어하는 차종은 약간 소형차죠. 아우디 A3, 골프,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신차로 폭스바겐 신차, 뭐 예를 들어서 파샤트 GT라든지 이런 차종을 만약에 패드를 교체할 때는 03번 ABS 브레이크 전자장치로 통신을 해서 패드 교체 모드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 외의 차종 아우디 A4부터 시작해서 A5, A6, A7, A8,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겐의 CC, 그 다음에 티구안 이런 차종 같은 경우는 무조건 53번 주차 브레이크로 통신을 해서 스타트 브레이크 체인지 혹은 엔드 브레이크 체인지, 이 기능을 토대로 해서 브레이크 패드 작업을 해주시면은 아우디 폭스바겐의 어떤 차종에 이제 입고가 되더라도 패드 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아우디 폭스바겐에 관련된 내용을 듣는 데 있어서, 아우디 폭스바겐은 이 마스터 ECU니 이제 캔 게이트웨이라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타 차종과 진단을 할 때 있어서 혹시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뭐 베이직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댑테이션이라든지 혹은 이제 코딩이라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떤 부품을 교체를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아니면은 뭐 DPF 경고등이 떴는데 재생은 어떤 식으로 하고, 혹은 뭐 리셋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타 차종과 굉장히 좀 하는 방법이 약간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제가 만약에 뭐 제네시스의 디젤 아니면 그랜저 2.2 디젤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진단 절차가 뭐 현대자동차, 뭐 그랜저, 그 다음에 뭐 연식, 그 다음에 2.2 디젤, 그 다음에 고장 코드 확인, 서비스 데이터, 강제 구동, 그 외에 부가 기능으로, 부가 기능에 나오는 항목만 이제 차량에 접목해서 진단을 하시고 혹은 세팅을 하시는데, 아우디는 뭐 번호를 입력을 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로그인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손쉽게 확인을 해서 올바르게 정비 작업을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올바르게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영상으로 많이 남겨볼까 해요. 굉장히 저도 아우디 폭스바겐을 공부를 오래 하면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거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현장에서는 좀 생소한 어떤 이런 기능들도 있을 거니까, 오늘 아무튼 이제 주제로 삼았던 패드 교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차량에 보시면, 지금 계기판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정비시기 도래라는 게 뜨는데, 이 정비시기 도래를 소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아우디 폭스바겐의 서비스 인포메이션이 ES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의 헤드 교체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원활하게 작업을 해 주시고, 이제 소비자한테도 원활하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 작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무리 없이 입고 받으시고 무리 없이 출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